예,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재명 대표님의 사주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님은 자월의 을목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을목이 유금 위에 올라 앉아 있습니다. 돌 위에 나무, 쇠붙이 위에 나무. 예, 제가 알기에 고 김대중 대통령도 을유일주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축월의 일주가 되겠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은 그 김대중 대통령의 삶이나 이재명 대표님의 인생길이나 좀 비슷한 면이 많습니다. 그 인동초, 참을인자, 겨울동자, 풀초자. 즉, 이 인동초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인동초가 겨울에도 잎이 푸르댑니다. 어떠한 난관이나 시련이 있더라도 거기에 굴하지 않는 참 강인한 생명력을 지닌 김대중 대통령도 을목일간이고 이재명 대표님도 이 을목일간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을목은 쉽게 말하면 음간이지 않습니까? 저는 양간입니다. 경금. 근데 이 음간의 특징이 좀 강인한 생명력, 끈질긴, 음과 양이실 때 음이 더 오래 살아남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에 비해서 일찍 죽습니다. 이 음이라는 게 좀 더 좀 강인하고 끝까지 좀 살아남는, 끈기 있는, 어떠한 괴질이 돌게 되면 여성보다 남성이 더 일찍 죽습니다. 그 일본도 보게 되면은 이전에 무슨 괴질이 돌았는데 여자들은 잘 안 죽는데 남자들이 좀 이렇게 많이 죽었던 정면 포창인가요? 하여간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음이 조금 나쁘게 말하면 처세에 좀 능합니다. 그 사주에서 양간은 의를 따르고 세를 따르지 아니한다. 그런데 음간은 세를 따르고 의를 따르지 아니하죠. 그러니까 그 동물의 세계에서도 우리가 각축이란 용어를 쓰는데 사슴 두 마리가 다다다다 해가지고 박치기 합니다. 왜 하느냐? 암컷 차지하려고. 그러면은 암컷은 이렇게 보고 있다가 이긴 수컷에게 그냥 붙는 거죠. 음이라는 게 음의 속성이 어떠한 그 의 이런 걸 따지기보다는 형세에 잘 따르는, 어떻게 보면 참 우리 인간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전에 어느 청년이 자기가 마음에 두는 여자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그녀를 붙잡을 수 있을까요? 간단하죠? 남자가 열심히 노력해서 사시나 행시에 합격하게 되면 또는 치과 의사다 이렇게 아주 튼튼하고 좋은 직장을 잡으면 여자 음간은 그 세를 따라서 그냥 그 여자를 얻을 수 있게 될 것이다. 사실 그렇죠. 그런데 음간이 여자 입장에서 보면 자기의 일생을 맡기는데 그럼 그냥 아무 남자한테나 갑니까? 우스갯소리로 저의 집사람을 제가 군대에서 만났는데 이렇게 얘기하다가 보니까 그 웃는 모습이 보기 좋아서 지금 40 한 몇 년째 같이 살고 있습니다만 제가 물었습니다. 내가 삼형제 중에 장남이고 삐쩍말르고 그래도 나 싫다고 그러지 않길래 심성이 착한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얘기 나누다 보니까 제가 강원사대 956과 나와서 이제 ROTC지만 소집 해제되면 2년 반 군생활 하면 중고등학교 국어선생으로 나간다. 이런 사실을 알고 있어요. 장인어른이 당시에 초등학교 교감 선생님이래가지고. 그래서 자신은 그냥 이렇게 학교 선생님, 이게 좋다. 알고 보니까 저의 집사람도 제가 삼형제 중에 장남이고 또 집안이 조금 가정형편이 좋지 않는데 그래도 이 남자한테 내가 시집가면 배는 골치 않아야 하지 않느냐. 나와서 선생한다니까 장인어른도 초등학교 교감 선생님인데 그냥 선생님이 나는 무난하고 좋아. 그 여자가 결혼할 때 남자의 직장을 왜 안 보겠습니까? 그 의미라는 게 어떻게 보면 참
양은 뭐 의를 내세우는데 중나사나 양가는 의를 내세우는데 음가는 이러한 세를 따르고 있습니다. 자, 김대중 대통령도 뭐 이전에 박정희 대통령하고 아주 그 경쟁 관계에 있었던 그 박정희 대통령이 김대중 대통령을 어떻게 좀 해보려고. 근데 이 사주적으로 재미난 게 있는데요. 이 김대중 대통령은 돼지띠가 되겠습니다. 돼지띠가 되는데 이 박정희 대통령은 요 뱀띠가 됩니다. 사해충이지 않습니까? 박정희 대통령은 뱀띠, 김대중 대통령은 돼지띠. 그래서 이 아주 이게 사주에서 사해충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그 김대중 대통령을 어떻게 그냥 이렇게 탄압하고 하려고 그랬는데 결국은 박정희 대통령이 먼저 사라지게 되는, 이 뱀하고 돼지하고 싸우면 돼지가 이깁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박정희 대통령을 결과적으로 이긴 셈이 되죠. 제주도에 똥돼지, 제주도에 돌이 많습니다. 돌이 많다는 게 뱀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뱀이 많으니까 이 뱀이 돼지한테 꼼짝 못합니다. 뱀이 돼지를 물어봤자 이 비계살 이렇게 되니까 뱀이 돼지를 물어봤자 돼지는 아무 까딱이 없는데 이 돼지가 뱀을 아주 잘 잡아 먹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사주가 을류일주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재명 대표님의 사주도 을류일주다. 앞선 시간에 제가 우리나라에 없어져야 될 속담, 모난돌이 정 맞는다. 그런 속담은 없어져야 된다. 이 모났다는 게 좀 이렇게 올바른 길을 가려 하고, 그런데 이 주변에 적이 너무 많습니다. 이재명 대표님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한 50%, 60% 되는 반면에 또 이재명 대표님을 그렇게 싫어하는 사람도 한 뭐 20, 30%또 됩니다. 현재 기득권, 잘 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이재명 대표님을 아주 되면은 빨갱이 아니냐, 좌익 이렇게 돼가지고 아주 가난하고 못 사는 사람만 어떻게 되는 거 아니냐, 돈 많은 부자들은 탄압하는 거 아니냐. 김대중 대통령도 이전에 저희 아버님이 김대중은 빨갱이야. 김대중 대통령이 빨갱이였습니까? 김대중 대통령이 집권해서 우리나라를 한층 업그레이드 시키셨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재명 대표님도 그 불우한 어린 시절을 지나서 열심히 공부해서 사법고시에 합격한 후에 그저 판사나 검사하면은 안락한 일생을 보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고 노무현 대통령의 이러한 강의를 듣게 되고, 그리고 나서 인생길을 갖다가 인권 변호사로 선택을 해서 노무현 대통령처럼 그렇게 그러한 인생을 걸어왔습니다. 주변에 보면은 흔히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서울대, 법대, 대한민국의 최고 엘리트들이죠, 어찌 보면. 그런데 그렇게 학문적으로 공부 잘하고 이런 사람이 그 인간성까지 이렇게 좋고 그러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공부도 잘하고 심성 착한 학생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그 인간성이 아주 싸가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국어교사 33년 하는 동안에 춘천시도 기계공고, 농고, 춘고, 춘여고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부는 물론 춘고, 춘여고 학생들이 잘하겠지만 인간적인 면에서 제가 기계공고에 5년 있었습니다. 근데 기계공고 학생들은 나쁜 부정적인 면으로 해서 그렇지, 기계공고 학생들은 선생님 보면은 선생님 이렇게 해도 선생님을 좀 존중해 준다고 할까요? 그런데 저 춘고, 춘여고 학생들은 아주 싸가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 놈이 똑똑하고 제 놈이 머리 좋아서 공부 좀 한다고 그저 좀 가난하고 없는 사람들 또는 자기보다 공부 못하는 이런 걸 막 깔아뭉개요. 선생님 말기도 우습게 봅니다. 어찌 보면은 인간성 못된 거 모아놓은 게 춘천고등학교 다니는 애들이 춘천 농고나 공고 애들보다 인간성이 더 못된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 사법고시나 행정고시 합격해가지고
뭐 그러한 걸 우리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자신의 출세, 자신의 안위, 자신이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러한 선택을 합니다. 뭐 요즘에 잘 쓰는 말로 법꾸라지다. 그냥 법한다고 해서 사실은 이 법보다 더 위에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의 양심이라고 해야 되겠습니다. 양심. 이걸 갖다가 좀 좋게 얘기하면 공자님이 말씀하신 참 예가 있어야 된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조화로운 세상의 추구. 이런 게 사실은 더 먼저 가야 된다. 양심적으로. 이 법이 이게 개떡법이죠. 개떡법. 제가 작년에 어디 당근에서 액자 5,000원 주고 사가지고 오다가 빨간 신호등이 들어와서 차를 멈췄습니다. 보통 멈추면 제가 이렇게 피에다가 놓는데 그날따라 좀 갈 것 같길래 그냥 이렇게 브레이크를 밟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문득 그 조수석에 액자 그림이 이거 좀 막간에 보자 하고 그걸 이렇게 허리를 숙이는 사이에 그 브레이크 밟았던 발이 떨어지니까 좀 거의 평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차가 조금씩 해가지고 앞에 차에 가서 살짝 닿았어요. 그래서 나가 보니까 뭐 뒤에 반바 아무런 흔적도 없고 멀쩡합니다. 그런데 그래도 뒤에 가서 뭐 키스했다고 할까요? 이렇게 참 이런 일이 있었을 때 그 뭐 우리 인간의 양심이나 예나 이런 거 보면은 그 비싼 외제차 타고 다니는 사람들 뭐 가난한 그 행상 트럭에 뭐 물건 팔거나 다니는 사람들이 만약 그랬다 그러면 외제차 끌고 다닐 정도면 그냥 가세요. 그래서 저도 나중에 시험해 보니까 뭐 속도가 이렇게 멈춰 있는 상태에서 자동으로 이렇게 스스슬 가는 거는 그냥 속도가 거의 0km 나오더라고요. 0km. 그러니까 그게 뭐 차에 큰 기스가 난 것도 아니고 근데 뒤에 뭐 그 아들인지 딸인지 하나 타고 있었던 모양인데 뭐 다쳤냐? 다칠 리도 없죠. 좋다는 외제차가 이렇게 차가 멈췄다가 살금살금 가서 이렇게 그거 뭐 0km. 그런데 나중에 제가 보니까 우리나라의 이 법이 엉망인지 그거 참 뭐 보험이고 뭐고 저야 뭐 종합보험 들었으니까 뭐 그게 후방 카메라가 깨졌을 수가 있다. 대물 처리해 주니까 그 다음날 주변에 누가 그랬는지 대인 접수를 해달라는 거예요. 뭐 다치고 뭐 이런 것도 아닌데 뭘 그거 갖고 그러냐. 나중에 기가 막힌 게 2달 뒤인가 3달 뒤에 보험회사 연락을 받았는데 제가 보니까 총 받아 처먹은 게 480만 원이가 얼마를 받아 먹었더라고요. 병원에 뭐 거의 2달간 입원하고 그 다음에 뒤에 뭐 그것도 수리비로 뭐 60 그 뭐 마디 뭐 프로그램인가 뭐 해서 제가 끝까지 억울하다고 이게 섰다가 그냥 평지에서 조금 오르막이에요. 가서 살짝 키스했는데 이게 법 따진다는 게 이게 참 정말 그 외에 법에 이거 그런 거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법을 내세운다는 게 참 이게 누가 봐도 그거는 돈 뜯어 먹으려고 한 거 아니냐? 신체적으로 아무 이상도 없고 차도 아무 이상 없는데 법이라는 게 이게 사실은 법 없이 사는 세상 우리 인간의 양심이나 예나 이런 인애 이런 세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겠습니다. 법꾸라지 뭐 그래서 이러한 서울대 법대 나왔다. 그 알게 모르게 자신의 인생길에 얼마나 여기 모가지에 힘주고 가겠습니까? 내가 서울대 법대 출신이야. 서울대 법대 나오면 뭐합니까? 인간성이 싸가지 없는 놈이라면 고등학교만 나온 사람보다도 못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주 얘기만 하겠습니다. 요 자리에 지난 시간에 윤석열 사주가 있었는데요. 이제 윤석열은 아웃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님 사주만 놓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 이재명 대표님 초등학교 그 생활부라고 그럴까요? 거기에 이렇게 적혀 있답니다. 초등학교 생활기록부에 고집이 세고
성적은 미미하다. 초등학교 때 고집이 세다. 좀 신강사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월의 을목에 이 수목 기운이, 목 기운이 강하죠. 성적은 미미했다. 뭐 이전에 이런 깊은 산골에서 공부 잘 안 하게 됩니다. 그런데 시원한 성격이었다. 이런 말이 있네요. 이 어떻게 보면은 쫌생이지 않았다. 뭐 좀 대범하다. 예, 좀 시원한 성격이었다. 이런 언급이 있습니다. 예, 지난 시간에 이 사주의 기본은 중화 여부다 그랬습니다. 중화 여부. 이 중화를 맞추는 것이 사주를 살펴보는 것인데, 이재명 대표님의 사주는 좀 한겨울의 을목, 한겨울의 덩쿨, 꽃, 뭐 화초, 좀 추운 계절이기 때문에 이걸 뭐 이리 보나 저리 보나, 예, 조우용신상으로 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또 이걸 조우로 보지 않고 업으로 봤을 때도 목 기운이 강하니까 이 목의 기운을 설기시켜주는 화가 절대적으로 용신이 된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살펴보니까 이재명 대표님이 1986년 이해에 28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게 됩니다. 이때 합격하게 되는데, 당연히 이 간지로 보게 되면은 1986년이 차가운 기운이 아니라 따뜻한 기운이 온 해였겠죠. 그래서 찾아보니까 뭐 아니나 다를까 제 생각대로 1986년이 병인년이었습니다. 병인년. 이 병인년이 이렇게 목생화가 되니까 아주 화가 제일 아주 좀 강하게 들어온 해였습니다. 역시 사주가 거짓말하지 않는다. 이렇게 한겨울에 태어난 사람은 이런 화의 기운이 올 때 중화가 맞춰져서 좋은 일이 일어난다. 특히 이 인목은 적천수에도 화치 승용, 불길이 치열하면 용을 타라. 용진자가 스토입니다. 그래서 화기를 빨아들여서 중화를 이루게 하고, 수탕 기오라, 물이 넘치면은 호랑이에 올라타라. 이 인 속에 무병갑이라고 그래서 또 벼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목이 오게 되면은 찬 기운을 갖다가 제압하는, 예, 박정희 대통령도 1948년도 11월 2일 날 남로당에 연루돼서 붙잡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겨우내 고생하고 49년도 봄 무렵에 풀려납니다. 그래서 49년도에 뭐 술로다가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전투지원사령부에 요즘 말로 뭐 문간이라고 그러나요? 민간인 신분으로 그저 호구지책을 이어나갔던, 그러다가 1950년, 제가 알기에 1950년이 이민년입니다. 요건 정확하지 않은데, 아이가 인은 틀림없어요. 1950년 6월 25일 요 인이 왔을 때 박정희 대통령이 기적적으로 6.25 전쟁통에 소령으로 복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에게도 역시 인목이 오면은 최고, 예, 화의 기운을 머금고 있습니다. 예, 참고로 1990년 경호년이 되겠습니다. 1991년 신민년이 되겠습니다. 예, 86년에 사법고시에 뭐 합격을 했으니까 90년에 경호년에 이 오, 이런 그 빨간 기운, 화의 기운, 또 91년에 신민년에 미도 되게 좋답니다. 화기를 머금고 있는 아라비아 사막 같은 땅. 예, 90년에 이렇게 오가 왔을 때 연애하게 되고, 그 다음에 91년에 미토가 왔을 때 결혼하게 됩니다. 김혜경 여사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자신에게 지지에 이렇게 이렇게 불의 기운이 왔을 때 좋은 일이 있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이재명 대표님이 정사대운에 있고, 올해 세운이 이제 양력으로 2월 3일, 오늘이 1월 26일인데요. 앞으로 한
8일 지나면은 을사년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대선이 벌어지게 되면 한 5월달, 양력 5월, 음력 4월에 신사월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님에게 지금 이렇게 좀 까맣고 초록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게 잘 되려면 이 화기운이 와야 되는데 지금 대운에서 정사년이고 세운에서 을사년이고 벚꽃 필 때 대선이 이루어진다고 하면은 또 4월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444 정, 아이고 화의 기운이 넘쳐서 이재명 대표님에게 대선에서 최고의 사주를 갖추게 되는, 참 그 김대중 대통령도 뭐 일본에서 납치돼 가지고 뭐 바다에서 수장할 뻔 했는데 미국이 그걸 못하게 해서 극적으로 살아나게 되죠. 참 어떻게 보면은 나라 임금님, 대통령은 하늘이 내야 되는, 그런데 수많은 간난 신고를 거치게 되는 그 김대중 대통령도 박정희 대통령한테 탄압을 아주 많이 당했습니다. 이 이재명 대표님도 윤석열이 집권하고 나서 2년 반 동안에 죽어라고 두들겨 팬 게 이재명 대표 어떻게 구속시키려고 뭐 압수수색을 갖다가 몇십 번, 몇백 번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이 을목일간에게 신금과 자수가 천을귀인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천을귀인이 뭐 이렇게 있어서 그런지, 또는 여기가 이제 을목에게 이 간목이 등락개갑이라고 그래서 이게 좀 을목이 이렇게 좀 타고 올라갈, 비비고 올라갈 이런 참 소나무라고 할까요? 이런 게 이렇게 덩쿨이 비비고 올라갈 간목이 하나가 아니라 또 두 개가 양쪽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한겨울에 을목은 간목이 있더라도 등락개갑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대운에서 세운에서 이렇게 화기운이 왔으니까 뭐 등락개갑이 잘 이루어진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님 사주에 어떻게 참 천을귀인이 하나도 아니고 월과 시에 이렇게 있나, 또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연월 일시에서 유년기, 청년기, 장년기, 노년기, 노년기에도 지금 이 신금 천을귀인이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님에게 이렇게 천을귀인이 하나가 아니라 두 개씩 있고 옆에 또 비비고 좀 비비고 올라갈 수 있는 이러한 간목이, 원래 겁재는 좀 안 좋은데 을목에 한해서는 이 간목이, 겁재인 간목이 좀 등락개갑으로 좋은 역할을 한다. 사주에 뭐 그런 얘기를 좀 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간목이고 일본이 을목이다. 그래서 이 일본의 입장에서는 우리나라를 좀 휘감고 기올라가는, 참 이 자식들 태평양 전쟁 일으켜서 쫄딱 망했는데, 이러한 쫄딱 망한 일본을 살려준 게 우리나라 6.25 전쟁 한 3년 동안에 일본이 아주 그냥 경제 부흥을 이루어내게 되는, 우리나라가 일본한테 완전히 그냥 구세주가 된 거죠. 그 요즘에 지금 우리가 남한이 북한하고 뭐 이렇게 대립할 적에 일본 사람들이 제일 바라는 게 한반도에서 제발 전쟁 좀 터져라. 그러면은 자기네들은 일거에 잃어버린 30년에서 참 경제 부흥이고 잘 될 텐데, 일본 애들이 우리나라 전쟁 일으키기만, 전쟁 일어나기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멍텅구리 윤석열이 그렇게 북한하고 뭐 평양에 무인기를 보낸다, 또 연평도 앞에서 그냥 북쪽으로 갔다가 포사격을 한다, 뭐 오물 원점 타격한다. 요즘 새로 나온 게 그 아파치 헬기 그거 훈련하는데 여느 때하고 달리 북쪽에 바짝 붙어가지고
그렇게 운행을 하게 했다는 그런 증언이 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북한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국지전이나 전쟁을 유발하려고 했었던, 제가 윤석열의 다른 거 다 참아도 뭐 술 처먹고 뭐 무능하고 무도하고 이거 다 용서할 수가 있는데, 우리 민족을 파멸의 구렁텅이로 몰아놓는 국지전 전쟁을 일으키려고 했다는 점에서 윤석열은 파면당해야 됩니다. 예. 예. 중국의 등소평이 흥묘 백묘론 해가지고 사상이니 뭐니 그저 실용주의 노선이 최고다. 그냥 쥐 잡는데 검은 고양이면 어떻고 흰 고양이면 어떠냐. 예. 그래서 오늘날의 이전에 중공이 오늘날의 중국처럼 이렇게 부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예, 베트남도 이전에 미국하고 또 우리나라도 파병하고, 이 얼마나 미국과 우리나라가 원수지간이 되겠습니까? 근데 오늘날 베트남도 미국과 잘 지내고 또 우리나라도 지금 베트남하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 참, 이 국제관계에서 영원한 거 없습니다. 각 국가의 이익에 따라서 가까워졌다 멀어졌다. 예, 저는 트럼프가 되는 게 차라리 낫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트럼프가 북한의 김정은하고 협상해서 북한을 개방하게 하고 원산 갈마지구에 콘도 하고, 예, 그러다 보면 우리 남한도 북한하고 손잡고 경제개발에 함께 참여, 예, 그러다 보면 우리 남한도 북한하고 손잡고 경제개발에 함께 참여해서 남북한이 공동 번영의 길로 나아가는 것, 그게 지금 현재 우리 민족에게 남은 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재명 대표님의 사주는 조우용신상으로 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근데 이렇게 보니까 억부용신상으로도 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두 번째, 여기 천을기인이 신하고 자로 있다. 세 번째, 이재명 대표님이 그래도 머리가 굉장히 명민한 자유파라고 있습니다. 이 자유파가 원래는 이제 이게 정신적으로 좀 안 좋을 수가 있는데, 요게 또 좋게 작용하면은 아주 신통한, 아주 좀 뛰어난 이러한 능력 발휘를 하게 되겠습니다. 자유파. 그러니까 아주 이걸 좀 다른 말로 하면은 아주 비범한, 비상한 이러한 능력이 자유파로부터 나온다 하겠습니다. 지지의 자유파. 예, 윤석열은 어디 가서 방명록 하나 쓰는 거 그거 한두 줄 되는데 3번, 4번을 갖다가 쳐다보고 그 2줄 적습니다. 그 2줄 되는 거 어떻게 쓰라고 한 거 그거 한번 딱 보고 적어야 되는데 몇 자 쓰고 보고 3, 4번. 이재명 대표님 연설하는 거 보십시오. 그저 메모지 하나 들고 하거나 이거 없이 30분, 1시간을 아주 질서정연하게 말을 합니다. 이러한, 어떻게 보면 좀 남들이 갖지 않는 좀 특출한 능력. 근데 이게 안 좋게 작용하면은 또 좋지는 않습니다. 마찬가지 또 이 자묘형도 그렇습니다. 자묘형이라고 하는데요. 이 자묘형은 이 자수가 차가운 물이 되겠습니다. 이 묘는 어린 새싹, 묘목. 그래서 이 새싹, 묘목에게 이 차가운 물이 오게 되면 쉽게 말하면은 좀 따뜻하고 좋은 물이 되면 이게 아주 도움이 되는데 차가운 물이 오게 되니까 이게 견뎌내기 어렵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자묘 형살이라고 그래서 이것도 안 좋게 되면은 뭐 불화가 있게 되고 뭐 이런 쪽이 됩니다. 그런데 요 자묘 형살이는 사람이 아주 그 뛰어난 비범한 재주를 지닐 수가 있습니다. 예, 신기하게 제가 상담한 분 가운데 두 부부가 아이고 똑같이 자매형이 남편도 가지고 있고 아내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담할 때 사주에 이런 자묘 형살이라는 게 있다. 그러니까 사주적으로 당신은 뭐 남편하고 이런 갈등이나 알력이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걸 좀 감안해서 살아가면 된다. 조금 더 상대방을 배려하고 그러면은 이게 좀 무뎌지고 오히려 당신의 이러한 자묘 형사를 갖다가 당신의 업무에 발휘하게 되면은 남들보다 비범한 능력에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게 된다. 예, 그 여자분이 공무원 같은데 글쎄 그래도 좀 높은 것 같습니다. 그 직급이 예, 그런 식으로 예, 이 자묘형 자유파가 있는 게 특이하다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또 하나 이렇게 말씀드리면 요 유금이 예, 음의 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 금금목으로 요걸 갖다가 이 평관이라고 합니다. 평관. 예. 요 신금은 다르니까 정관이 되는데요. 이 평관이라는 게 그래서 이걸 안 좋게 보면 이걸 안 좋게 봐서 이걸 살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지지에다가 이렇게 이 평관을 갖다 깔고 있는 경우에 뭐 여기가 좀 부인 자리가 되는데요. 뭐 궁으로 따지면 좀 부인한테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는다. 이런 해석도 가능하고요. 이 평관이라는 게 나를 지배하는 오행이면서 음양이 같기에 아주 무자비하게 그걸 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일진 또는 월간이나 시간에 여기에 이렇게 평간이 있는 경우에 좀 좋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그 호시탐탐 일간 주변에서 여기라면은 나를 갖다가 어떻게 해보려고 이렇게 아주 그냥 호시탐탐 이렇게 노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평간이 안 좋은 말씀드렸듯이 어린 시절에 이 평간 기운이 강하게 들어오면 그때 뭐 서마비나 뇌성마비 걸릴 수가 있고 뭐 커서도 이렇게 평간 기운이 강하게 오게 되면 느닷없이 어떠한 콩팥 뭐 이러한 신체 이상이 생기게 되거나 아니면 이게 정신적으로 어떤 사이비 종교 뭐 이런 데 휩싸여 가지고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뭐 여자 가운데 이렇게 평간 기운이 아주 강하게 있으면 심한 말로 남편한테 뭐 두들겨 맞고 사는 이런 팔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평간이 이 살이 뭐한테 꼼짝 못하느냐? 식신한테 꼼짝 못한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전문용어로 식신제살이다. 즉 이 평관은 같은 음양인 이 오화가 오게 되면 이 유금이 속을 못 쓰게 되는 즉 이 살을 갖다가 식신으로 제압한다. 예, 비유적으로 이 평관이 뭐 사나운 호랑이, 거친 야생마, 아바타 영화에 나오는 커다란 그 도르크막토 자동차라고 그러면 1만 cc, 2만 cc 자동차인데 이 사주에 이 유금을 갖다가 제압하는 게 첫 번째로 식신이 되겠습니다. 음양이 같기 때문에 오직에 극을 하는 예, 이재명 대표님에게 식신은 화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화기운이 바로 목생화로 화기운이 식신이 되거나 음양이 다른 경우에는 상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관합살이다 해가지고 화기운이 오게 되면 이 식신의 힘으로써 이러한 그 평관을 갖다가 내가 내 마음대로 조절하게 되는 예 말씀드렸습니다. 빈곤이 사주에 평관이 강하게 있는데 빈곤이 사주에도 천간에 식신제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식신제살하거나 아니면 뭐 살인상생이라고 그래서 이러한 평관을 갖다가 인성의 힘으로 돌리는 인성은 수가 되겠습니다.
수는 좀 강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금생수, 예, 요 금의 기운을 갖다가 이렇게 인성으로 살인상생 해가지고 금생수 수생목으로 돌리는, 예, 그래서 이 편관이 있지만 이렇게 대운에서 화운이 오고 뭐 세운에서 이렇게 사오미 앞으로 3년간 이렇게 화운이 강하게 오는데, 이때는 이 편관을 제압해서 오히려 도르크막토를 타고 다니는, 야생마를 길들여서 타고 다니는 좋은 운이라 하겠습니다. 예. 또 뭐 아쉬운 점을 얘기하면 여기에 토가 없지 않습니까? 을목한테 토는 재성이 되는데요. 재성의 기운이 없고 여기에 무인경으로 좀 재성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님의 사주로는 좀 재성이 약하다. 어떻게 보면 재물과 좀 인연이 없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식신생자가 잘 돼 있으면 뭐 사업을 해서 장사를 해서 돈을 벌지만 여긴 재가 없다 보니까 이렇게 뭐 재에다가 큰 마음을 두지 않는 것 같습니다. 뭐 이재명 대표님이야 그 사법고시 합격했을 때 그냥 뭐 판검사 나갔으면 잘 먹고 잘 살고 그렇겠죠. 그런데 인권 변호사 길을 선택하고서 그 고달픈 그 주변에서 그냥 올바른 일 한다고 그 기득권 세력이 그냥 그렇게 못 살게 굴고 그렇게 해 왔습니다. 여태까지. 참 그 인동초 말씀드렸지만 그 어려운 시기에 그거를 참고 견뎌 나가야 되는, 또 이 원국에 화기운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화는 사주적으로 식상에 해당이 됩니다. 식상에 해당이 되는데요. 식상은 뭐 이렇게 만드는 재주, 뭐 이렇게 손재주 그런 게 좀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제일 강한 게 이 투관됐으니까 인성, 편인, 이러한 좀 비상한 머리 뭐 이런 거 하는 것이 이재명 대표님에게 올바른 길이라 하겠습니다. 또 대운에서 화가 왔으니까 식신제살에서 이 편관, 어떤 권력 의지 이런 걸 갖다가 내 뜻대로 좀 할 수 있는, 예, 참 사주대로 우리 인생길이 흘러간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참 이렇게 대운에서 지금 정사대운이 왔고 또 세운에서 올해부터 3년간 화기운이 강하게 왔으니까 대운도 화기운, 세운도 화기운. 예. 5월에 양력 5월에 선거한다고 하면은 4 대운, 세운, 월운에 이 화의 기운이 강하게 와서 좋은 시절이라 하겠습니다. 예, 여기 이렇게 보게 되면 아까 재가 없다고 그랬는데 이 재라는 게 남자한테 여자도 되고 재물도 되고 또는 그 아버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재가 없다는 거는 아버지 복이 좀 없다, 뭐 이런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1998년에 김대중 대통령이 취임했는데 요때에 그걸 뽑아보게 되면은 정사대운에 무인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도 축월에 을목인데 화기운이 와야 좋습니다. 그런데 그 정사대운에 무인년에 그럼 전부 다 이것도 여기 이목에도 화가 있고 조토구 화가 강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도 정사대운 무인년에 대통령에 당선이 됩니다. 이재명 대표님이 28회 사법시험에 합격하던 그 해의 간지를 보게 되면 역시 병인년, 예, 요 인목과 병화가 아주 좋지 않습니까? 병인년 무술월에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무술월. 이게 조토. 그러니까 참 이재명 대표님들이 이렇게 딱 보면 좋은 일은 이렇게 화가 강할 때, 강해질 때 일어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2024년 갑진년, 이 진토가 화기를 좀 빨아들여서 2024년에 이재명 대표님에게 좋을 리가 없습니다. 윤석열에도 안 좋고요. 윤석열은 완전히 여기 진토에 코 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앞으로 한 8일 지나면 이렇게 을사년이 돼서 좋아지는 세운이라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님에게. 예.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재명 대표님 사주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참 이렇게 보니까 사주 원국은 좀 차가운 편이다. 화기운이 들어오는 세운이나 월운에 뭐 사법시험에 합격한다든지 뭐 연애해서 결혼한다든지 아주 좋은 일이 많았습니다. 예, 간절히 바라건대 지금 이재명 대표님에게 정사대운에 올해 을사년에 양력 5월 신사월에 화가 이렇게 강해지니까 대통령에 좀 당선되셔서 우리나라의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잘 풀어나가시게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자, 또 만약에 미진한 게 있으면 다음 시간에 다시 또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저의 홍순래 박사 TV에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